안녕하세요. 압구정안과 고병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라섹 받았던 거, 또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병원의 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섹 받은 게 정확히 사실 연도는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가?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수영을 많이 했는데요. 수경 쓰는 것도 매번 너무 불편하고 해서 김준현 원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식 라섹 그때 당시만 해도 둘 다 좋은 수술이고 별 생각 없이 그게 좀 저의 오판이긴 했는데 아무튼 라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서 24시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해서 정말로 이거 정말 라섹이 아프다더니 정말 힘든 수술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고요. 다음 날에도 제가 참고 진료는 다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눈물 흘리고 막 이제 휴지 가지고 다니고, 환자분들은 좀 오해하고, 제가 겪고 나서 딱 환자분들한테 이제 만 24시간 힘들다고, 이제 통증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로는 아주 편하게 이제 생활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력이 1.0 이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세 가지 수술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게 부작용이 가장 적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스마일 수술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작용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조증 측면이 가장 큽니다. 논문으로도 그거는 밝혀져 있고, 임상적으로 제가 건조증 여쭤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혀 없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기존 라식 라섹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각막을 깎는 레이저 수술 중에 가장 비싼 수술이 스마일 수술인 건 맞습니다. 라섹이 가장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일반 라식, 그 다음에 스마일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스마일 수술을 이제 권유를 하니까, 환자분들은 또 보호자분들은 진짜로 이거 상술 아니냐,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이익적인 측면만 따지면 오히려 라섹만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마일 수술이 부작용 측면에서도 가장 적고요. 또 스마일 수술을 시행하는 이 기계 자체가 가장 비싼 기계이고, 스마일 수술 때 쓰이는 재료, 비용들이 가장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오해하진 말아 주십시오. 스마일 수술이 처음부터 바로 결과가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초반에는 이제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도 있고, 하지만 10년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년이겠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론 정보의 공유도 있었고, 그동안에 그런 쌓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또 노모그램이 이제 확실하게 잡혀졌고, 무엇보다도 임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 결과, 의학에서는 이제 논문으로 그게 다 나오는 건데, 10몇 년 동안 정말로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스마일 수술의 결과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 라식 라섹은 수술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의 숙련도가 필요한 건 맞는데, 스마일 수술은 정말로 렌티큘을 분리하고 렌티큘을 제거하고, 그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의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스마일 포럼이 이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또 발표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라식 라섹, 다른 어떤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유저들의 모임이 스마일 포럼 같은 공식적인 모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로부터 나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받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어떤 합병증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대처, 그런 거에 대한 또 공유도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일 유저들이 어쨌든 모여서 이런 스마일 포럼까지 이제 계속 유지하고 하는 거는 결국 당연히 환자들의 수술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다 스마일 수술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요즘에 사실 스마일 기계 비슷한 렌티큘, 우리가 각막 조직을 뽑는 그 렌티큘을 뽑아서 하는 수술이 클리어 라식이나 스마트 라식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아직 임상 결과를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결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스마일 유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또 공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들리는 어떤 소문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계가 있고 좋은 수술 방법이 있으면 기존 수술자들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로 결과가 훨씬 좋다고 나오면, 그리고 다른 합병증도 없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지는 좀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술 방법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 수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이거 어떤 데는 또 라섹하라고 하고 요즘에는 또 스마일 수술이 대세라는데 뭘 선택하지? 이제 이렇게 당연히 고민하실 수도 있고 또 렌즈 삽입술도 좋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막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은 사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든 건 맞은데 정말로 라섹을 해야 될 때 하는 건 맞습니다. 제한 사항이 있을 때.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사실 이제 수술 방법에 있어서 만일 세 가지 수술 다 가능하다, 다른 수술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라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굳이 라섹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병원 선택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술이 다 가능한 병원들을 좀 보시고, 물론 저희 병원에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데 가면 무조건 거의 라섹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면 또 렌즈 삽입술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일반 라식, 예전처럼 일반 라식만 또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네 가지 수술 다 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병원을 잘 찾아서, 물론 이제 압구조정 안과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진 않은데, 우선은 이제 의학적으로 라섹은 약간 덜 깎게 되고 더 얇은 상태에서도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일이 좀 힘들고 라섹만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은 렌즈 삽입술 쪽으로 더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도근시, 6디옵터 이상 되는 고도근시에서는 렌즈 삽입술로 더 설명을 드리는데, 또 안타깝게도 렌즈 삽입술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이 좁은 경우, 이때는 당연히 렌즈를 넣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렌즈 삽입술 하는 데 있어서 각막 내피세포가 일정 숫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일정 숫자 아래인 경우에는 당연히 또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잔여 각막 두께를 라섹 같은 경우에는 뭐 370 정도까지도 하는데요. 딱 400 아래로 내려가고 한 370 그 사이에 있고 렌즈 삽입술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라섹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식은 사실 스마일보다도 더 잔여 각막 두께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이 안 되면 무조건 라식은 안 되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각막 깎는 수술은 라섹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당연히 렌즈 삽입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요즘에는 라식이랑 스마일 라식이랑 잔여 각막 두께 기준이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식, 스마일 라식, 라섹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얇은 경우에는, 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됩니다. 스마일 라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라식이 안 되는데, 원시가 있는 경우, 원시 수술은 스마일은 안 됩니다. 아직 지금 기준으로는 원시 수술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라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도원시 같은 경우에는 라식 수술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원시 같은 경우에는 퇴행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막을 깎아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원시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있지만 고도원시 환자분들은 대부분 안구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원시 환자분들은 그 렌즈 삽입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같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힘든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섹 받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풀을 썰고요. 아니. 다시